저는 50세에 다 알만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기가 막히는 형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 형님은 남편의 누나였어요. 나이는 65세입니다. 저와 나이 차이가 있는 편이라서 시어머니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저에게 시어머니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저한테는 조선시대 사고방식을 적용하고 형님의 시댁에는 신세대 사고방식을 적용한 사람이죠. 형님의 남편은 70세에도 아직까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들, 딸들이 각각 2명씩 있는데 모두 시집 장가를 보내고 지방에서 2분만 사시고 계시죠. 저희가 사는 곳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시댁은 시어머니만 혼자서 살고 계시는데 저희 집과는 차로 10분 거리에 있어서 남편과 제가 가끔씩 자주 들여다보고 있어요. 형님은 친정인 시댁에 하루가 멀다 하고 자주 오고는 했는데 거기 살고 싶어 할 때도 많습니다. 저는 나이 50살에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담당하다가 갑자기 신설부서로 이동하는 바람에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밑에 직원들과 하나씩 함께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다투다가 제가 홧김에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침대 모서리를 부딪혀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손으로 땅을 짚으면서 체중이 실리는 바람에 손목에 금이 갔고 가슴 갈비뼈에도 금이 가버렸었죠. 처음에는 손만 아팠고 갈비뼈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약간 결리는 느낌이어서 가슴팍으로 부딪혀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편이 괜찮냐고 내게 물어봤지만 저는 그때 남편에게 무척 화가 난 상태라 말도 하기 싫으니까 비키라고 말했어요. 그런 나에게 남편이 그러더군요. 꼴 좋다. 네가 하늘 같은 남편에게 발길질 하다가 벌을 받은 거야. 약 올리는 남편이 보기 싫어서 저는 남편을 안방에서 내보냈고 손목을 만졌는데 무척 아팠었죠. 운전대를 잡지 못할 정도라서 다음날에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손목에 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손목에 통증이 심해서 갔었는데 가슴 쪽도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서 살짝 아프다고 하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하더니 미세한 실금이 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말고 쉬라고 하더군요. 손목에는 기부스를 했는데 몸을 비틀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하지 않으면 가슴 통증은 없었어요. 그런 대로 견딜만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오른쪽 손목에 기부스를 한 채로 병원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올케, 나 엄마 집에 왔는데 오랜만에 닭백숙 하려는데 일찍 와. 올 때 콜라 사오고. 저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고등학생인 아들이 기숙사에 들어간 상태라서 집에는 남편과 둘뿐이고 지금은 병원이고 거기에 손목에 금이 가서 회사 출근도 못하고 집에서 며칠 쉬어야겠다고 하면서 회사 일은 바쁜데 걱정이라고까지 했었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월급 간 거 가지고 집에서 며칠씩이나 쉬어? 회사가 바쁘면 가봐야지. 퇴직할 나이도 가까워 오는데 그러다가 실직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갈비뼈나 손목에 금이 갔다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 누가 예쁘게 보겠어? 얼척이 없더군요. 마치 제 회사 사정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쉬던지 말던지 신경 쓰지 마요. 어디서 함부로 나한테 말대꾸야? 어리광도 분수껏 해야지. 올케는 가만 보면 너무 엄살이 심하더라. 금 간 거 정도로 어떻게 되지 않아. 형님이 친정에 왔다는데 오지 않고 병원에 어쨌거나 하는 꼴이 퍽 싫었던 거죠. 엄살 아니에요. 형님이나 엄살 피우지 말지 그래요. 맨날 아프다고 죽는 소리는 누가 하는데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이 나이에 어리광이라뇨. 말 좀 골라가면서 하시죠. 형님은 그렇게 한 번씩 말하는 폼이 모양없어 보이기는 했습니다. 이럴 때는 한마디 맞받아주고 상대를 해주지 않는 게 상책이었죠. 그 후에 형님이 얼마 전에 욕실 앞에서 넘어져서 척추 골절을 당했다면서 시어머니가 급히 연락을 해오셨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니까 저보고 함께 형님 댁에 내려가자는 말씀을 하셨죠. 당연히 못 간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를 비울 수 없다고 했죠. 시어머니 연세가 87세 고령이셔서 혼자서 버스를 타고 가시게 할 수는 없었는데 형님 걱정 때문에 가시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회사에 있는 몸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노발대발 하시면서 그러셨어요. 너는 어째서 이렇게 인정머리가 하나도 없냐? 지금 그깟 회사가 문제냐? 다 때려치우고 나랑 가보자. 어머니 죄송해요. 전 그러시면 은수 아빠한테 가자고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통화를 끝냈죠. 제가 회사에서 일하던 중에 전화를 받아서 시어머니와 통화를 길게 하지 못하고 끊었더니 마음이 급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화를 있는 대로 다 내신 것 같았어요. 한참 후에 남편이 전화를 해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내가 바쁜데 어머니가 회사에 있는 나에게 전화를 하시게 했어? 지금 당신 일이 중요하냐고? 누나가 119 신고가 급한 상황이라는데 얼른 가봐야지 뭐해? 뭐? 119 응급 상황이라고? 그런 말 못 들었는데? 무슨 소리야? 엄마가 지금 난리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만 일하니? 내가 집에서 노는 여자야? 개벽다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바쁘니까 끊어. 그랬더니 어쩔 수가 없었는지 일찍 조퇴를 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형님이 입원해 있다는 병원으로 내려갔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갔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형님은 어떠셔? 라고 했더니 성질부터 내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네가 지금 거기서 말로만 그럴 때야? 우리 누나는 척추 골절에다가 심장병에다가 앞도 안 보이고 위급하니까 빨리 내려와. 사실 남편의 그 말에 깜짝 놀라서 다음날 연차를 쓰고 형님이 입원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면회 불가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몇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벌써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시어머니를 형님 댁으로 모셔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형님 댁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잘 챙겨드리라고 했어요. 저는 형님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일단 간호사를 통해서 형님 보호자라고 말하면서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참 어이가 없었어요. 골절은 무슨 골절. 크게 말하면 금이 간 것도 골절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을 수만 없겠지만 살짝 실금만 같다고 했습니다. 의사도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했었다고 했어요. 형님이 하도 아프다고 죽는 소리를 하니까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확대를 해서 보니 실금이 보이더랍니다. 일단 나이도 있어서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그리고 골다공증 검사도 받았는데 이상이 없었다네요. 심장병은 무슨 심장병 담당 의사가 웃더라고요. 그렇게 걱정할 것은 아니니까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아서 가족들이 걱정하시겠지만 바로 퇴원해도 아무 이상 없다고 했어요. 가슴 쪽이 아프다고 해서 심장 초음파 검사 해봤었는데 경미한 증상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60대 이상의 여성에게서 흔히 있는 증세로 실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담당 의사는 아직까지 뚜렷한 이상 증상이 보이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일단 전체적인 검사를 다 해달라고 환자 본인이 요청한 만큼 그 검사를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본 다음에 퇴원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어이가 없었어요. 바로 퇴원해도 된다는 의사의 말과 척추 골절을 심장병이라고 하는 남편의 말. 어쩜 이리도 상반되는지 정말 느꼈습니다. 일단 왔으니까 몇 시간을 조금 더 기다렸다가 형님을 보고 가려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형님 많이 다치신 거예요? 아이고, 말도 말아라. 오죽하면 119에 실려서 병원에 왔겠니? 척추가 부러졌으니 이제 어떡하냐. 꼼짝없이 벽에 붙어서 살아야 한다더라. 네가 힘들어서 어쩌냐. 당분간 네가 순자 옆에서 간호도 해주고 밥도 차려주고 해라. 알았지? 그제서야 저를 불러내신 본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님, 제가 형님 꼬봉이에요? 사람 시켜서 오든지 말든지 하세요. 시어머니의 그 말에 형님이건 뭐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누라 회사 일까지 다 팽개치고 내려가서 네 누나 뒤치다꺼리를 하고 네 누나 밥상 차려주고 네 엄마 시종 들라고 사기쳤지. 그랬더니 난리였어요. 사기는 무슨 사기냐며. 누나가 자기 입으로 척추 골절됐다. 심장병에 꼼짝 않고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한다며 걱정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내려오라고 한 거라고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의사가 한 말을 해주자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서 시댁 식구들을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면 좋겠냐면서 저에게 인성이 아주 못돼 처먹었다는 막말을 퍼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갈비뼈랑 손목에 금이 갔을 때는 형님이 금이 간 게 뭐 대수냐면서 회사에 출근하라고 하더라. 그런데 척추에 잘 보이지도 않는다던 실금이 간 걸로 죽을 것처럼 사기쳐서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3시간이나 차를 몰게 오게 하니? 너랑 네 식구들 특히나 형님한테 참 진절머리가 난다. 그냥 이혼하자. 제가 이혼 오래전부터 꿈꿔왔었던 건데 이번에 제대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아들들도 다 컸겠다 싶었고 전부 다 남편과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혼에 남편이 동의를 해주니까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각자 자기 통장 관리를 했었고 공동재산은 반으로 딱 갈라서 가져가기로 했으니까요. 아들들 학자금은 회사에서 나오는 거니까 신경 쓸 것도 없었어요. 그런 한 달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아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병간호를 맡아서 할 것을 두려워하던 형님이 척추가 안 좋아서 심장이 안 좋아서 눈앞에 안 보여서란 핑계로 자기 엄마이면서도 병간호를 안 하는 바람에 남편과 심하게 다퉜다고 하더군요. 누나,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골절이니 심장병이니 다 거짓말이잖아. 하는 수 없이 형님이 시어머니를 맡아서 병간호를 한다고 들었어요. 할 사람이 없었으니 도리가 없었던 거죠. 이혼을 조금이라도 늦췄다면 틀림없이 나에게 회사도 그만 다니고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라고 했을 텐데 참 타이밍 잘 맞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잊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몰골이 헬쓱한 게 한 10kg은 체중이 빠져 보이더라고요. 저에게 다짜고짜 제 2손을 붙잡고 사정을 했습니다. 은성아, 부탁이야. 나 좀 도와줘. 이미 이혼한 전 부인한테 찾아와 도와달라고 하다니 어이상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세 차도가 없으시더니 급기야는 치매 증상까지 있어서 한시도 붙어 있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형님이 간병인을 따로 두면서도 보살펴 왔었지만 간병도 못하겠다고 도망쳤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형님이 갑상선 저하 증세로 급작스럽게 살 30kg이 가까이 찌면서 계단에서 넘어져서 진짜로 척추골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혼자서 시어머니 병간호든 뭐든 너무 힘에 부친다면서 도와달라고 염치 없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내가 마음이 여리고 착하니까 또 그렇게 호소하면 내가 넘어갈 것 같았니? 식상해도 너무 식상하다. 한 번 사기친 걸로 끝내야지 똑같은 레파토리로 2번이나 사기를 치려고? 일 없다. 여기 오지 마라. 나 남자친구랑 함께 살고 있어. 또 한 번 찾아오면 내 남자친구가 너 어떻게 할지 나도 보장 못한다. 알았어? 꺼져. 뭐? 남자친구라고? 너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친구야? 네가 무슨 상관이니? 별꼴이야. 그때 거실 쪽에서 제 남자친구가 누구냐고 하면서 내다봤습니다. 전 남편인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러 왔네. 그러자 제 남자친구가 그랬습니다. 아, 그래? 그럼 인사 좀 해야지. 라고 하면서 전 남편에게 다가왔어요. 전 남편은 기절초풍하면서 놀라 자빠지려고 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남자친구가 반갑게 손을 내밀면서 그랬어요. 반갑다, 친구야. 나 사실 은성 씨 오래전부터 좋아했어. 마침 네가 이혼해줘서 잘 만나고 있거든. 우리는 곧 혼인신고하고 결혼할 거예요. 제 남자친구는 전 남편의 동창이었어요. 제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저를 좋아했었는데 제가 전 남편과 먼저 사귀게 되어버려서 참 많이 아쉬워했었다가 부인과 사별한 이후로 제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저를 찾아왔어요. 제 남자친구는 전 남편에게 그랬죠. 내가 네 전 부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미안하다만 이젠 찾아오고 그러지 마. 내 와이프가 이 사람이니까. 그리고 내 결혼식 청첩장 동창들한테 돌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 뒤로 전 남편은 저에게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 덕도 모르고 고마움도 모르더니 끝까지 염치 없는 전 남편과는 정말로 잘 헤어졌습니다.
속이 후련하네요. 결혼 3년 차의 30대 아저씨입니다. 여러분의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결혼 3년 차에 아이는 아직 없고 제기는 2살 터울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이 저보다 결혼도 빨리 했고 아이가 빨리 생겨서 조카놈이 벌써 6살입니다. 조카는 모든 식구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집안에 이런 어린아이가 한 명 있다 보니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뻐하기도 했고 밥도 아직 떠먹여줘야 밥을 먹다 보니 이 녀석이 버르장머리가 없기도 하고 어리광이 심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정말 귀여웠는데 점점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낮에 동생이 혼내기도 하는데 저희 부모님만 보면 풀어지더라고요. 근데 예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버릇 없다고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더 어린애같이 되고 아직 애기인데 이 녀석 어리광 부리고 싶을 때는 좀 더 크면 이러지 못한다 하고 저희 부모님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타입입니다. 부모님은 저희를 키울 때 먹고 살기 바빠서 아기가 이렇게 예쁜지 몰랐는데 친구들이 손주 자랑을 하며 뭐 저렇게 유난인가 싶었는데 정말 손주가 생기고 나니 너무 예쁘고 본인이 유별난 손주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동생이 안 된다는 것들이 많아도 부모님은 동생 몰래 다 들어주시고 장난감도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문제는 어린 제 조카가 제 와이프를 너무 좋아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제 와이프만 보면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제 와이프한테만 좋다고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제 조카를 예뻐라 했고 잘 받아주기는 했는데 이 녀석이 버릇도 없고 아직 어리다 보니 조금만 문제를 지적하면 빵 하고 울어버립니다. 집안이 난리가 났죠. 제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할머니와 할아버지와는 다르게 다 들어주지 않다 보니 와이프와 있다가도 때를 쓰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이를 달랜답시고 아이고 누가 그랬어? 외숙모가 그랬어? 할머니가 혼내줘야겠다. 하고 제 와이프를 때리는 신용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가 달래지고 그러려니 하고 와이프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화난 것처럼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가방을 가지고 나오면서 저더러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를 포함한 식구들이 다 놀라서 쳐다보고 있고 저도 일단 인사를 하고 나와서 차에서 화를 좀 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는 거냐고 그랬더니 끝까지 화를 내면서 내가 니네 집에 애 보러 가는 줄 아니? 나 네 조카 너무 싫어. 일하면서 보는데 순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일단 달래주고 집에 와서 물었습니다. 이유인즉 와이프 입장, 제 입장으로 나누겠습니다. 처음에는 잘 따르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예뻤는데 애가 너무 버릇없고 말도 많고 남자이다 보니 정신도 산만하고 무엇보다 왜 니네 집 식구들은 애를 기다렸다는 듯이 내게 떠맡기냐? 애를 잠시만 봐줄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갈 때까지 봐줘야 하는 건 아니지 않아? 핏줄인 너도 네 조카를 안 보는데 왜 자꾸 애를 맡겨? 오늘도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애가 버릇없고 정신 산만하게 굴어서 가만히 얌전히 좀 앉아있으라고 했더니 애가 운다고 가족들 보는 곳에서 단체로 날 면박줘? 어머니도 정말 너무하셔. 본인들이 보기 힘들면 나도 힘든 건데 왜 당연하게 맡겨? 그치. 아니 아직 애가 어리다 보니까 매제랑 동생도 조카놈을 요새는 좀 혼내는 것 같더라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오면 오냐오냐 이쁘다고 해주니까 애들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애가 일단 우니까 달래준다고. 어이고 누가 그래서 한 것뿐인데 그게 무슨 면박이야. 이게 표정이 이렇게 굳어서 집에 나올 일이야? 널 면박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일단 애를 달래고 보자 이런 의미인데 네가 너무 예민해. 앞으로 이럴 일도 얼마 안 남았어.
어른인 네가 좀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서너 살 먹은 애가 애기야. 걘 애기도 아니고 누울 자리 뻗으면서 그러는 거 다 알아. 어머님도 그 자리에서 혼냈어야지. 나한테 그러시면 조카가 나를 우습게 볼 거야. 그리고 예뻐하는 사람들끼리 돌아가면서 봐주면 되지. 왜 자꾸 기다렸다는 듯이 외숙모라고 나만 봐? 니네 집 식구들은 오순도순 얘기하는데 나는 정신없이 애만 보는 게 이게 맞는 거야? 조카가 널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좀 보려고 해도 이 자식이 싫다고 뿌리치고 너한테만 가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네 동생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맡아야지. 왜 조카를 내게 떠넘기는 건데. 동생은 거기가 친정이고 요새 여름방학 때문에 유치원 안 가서 애 보기 힘드니까 친정 가서 도와달라는 거고, 어머니랑 아버지는 애 보기 힘드니까 마침 우리가 가면 그 하루 정도는 봐달라고 하시는 뜻인데 네가 너무 어른스럽지 못하잖아. 조카도 너 보면 좋아서 매달리는 것 뿐인데 너무 야박하다. 이런 게 어딨어. 아, 진짜 말이 안 통해. 네가 조카 그렇게 이쁘면 네가 봐주면 될 것이지. 걔가 너한테 왜 안 가? 그리고 잠깐씩 보는 거면 나도 이해하겠는데 이게 떠넘기려고 부르는 거지. 어머니도 너무하셔. 보기 힘드시면 애초에 동생 보고 오지 말라고 해. 왜 본인 자식 힘든 걸 엄한 자식한테 떠넘겨? 야, 말이 심하다. 너 선 넘는 것 같아. 맛있는 거 먹으니까 우리도 같이 먹었으면 해서 부른 거고, 가족끼리 이렇게 다 같이 모이기 힘드니 동생이 보고 싶다고 하니 모이는 것뿐이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네.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으면 조카놈 예뻐나 해주지 말지 그동안 가식이었냐? 이게 이런 소리 나올 정도로 너한테 화나는 일이었어? 정말 유치하다 유치해. 차라리 조카가 불쌍하네. 네가 이런 생각인 줄도 모르고 해맑게 외숙모 좋다고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저도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어린애 가지고 이렇게 집안을 들먹일 줄은 몰랐습니다. 나 엿먹으려고 하는 것 같다. 나도 친정에 갈 거야. 내가 왜 네 조카 때문에 니네 집 갈 때마다 또 애 보겠지라고 부담을 느껴야 하며, 조금 싫은 소리 했다고 빽빽 우는 애한테 정 떨어지고, 니네 식구들 하나같이 가만히 있는 것도 정 떨어져. 그렇게 예쁜 조카나 실컷 물고 빨지 팩트를 모르는 것 같네. 애가 귀엽다고 생각하면 되지. 너 너무 철이 없다. 우리도 만약에 생기면 똑같은 거야.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봐라. 장모님도 네 얘기 들으면 어이없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와이프는 친정에 간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야기한 상황을 빼놓지 않고 썼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애가 힘들게 해봐야 얼마나 힘들게 하겠으며, 또 와이프가 밥을 먹여주고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놀아준 것 뿐이고, 저희는 와이프가 조카를 좋아해서 봐주는 줄 알았는데 저희 가족은 지금 뒤통수 얻어맞은 기분이고 저희 부모님도 어이없어 하십니다. 가족끼리 그 정도도 이해 못하냐고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긴 한데, 제 동생도 언니한테 너무 섭섭하다고 하는 입장이고 저는 중간에서 난감합니다. 저도 제 와이프 욕을 하는 저희 집 식구들을 탓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짜 단순하고 별일 아닌데 와이프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분도 안 좋고 와이프 저렇게 보내놓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소주 한 병 사서 집에 들어와 한 잔 마시고 잠도 안 오고, 아까 올린 글이 문득 생각나 봤는데 생각보다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맞춤법 지적도 감사하고 일일이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 조카가 버르장머리 없는 거. 근데 이게 애는 크면 변한다고 생각을 해서 솔직히 이렇게 얼굴 볼 때 틈틈이 봐주는 것은 별일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이 잘못한 일이니 아이와 자기 부모님에 대한 너무 심한 말을 삼가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제 동생 잘못이니까요. 저와 동생에 대한 비난은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섭섭해 하시긴 하셨지만 오늘 하루 종일 안절부절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많이 모자란 남편이었구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댓글들이 하나같이 제 편은 없네요.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우선은 제 와이프는 지금 전화도 받지 않고 카톡도 아예 읽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댓글이 전부 좋은 댓글만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지금 집에 왔는데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상처도 좀 받았고요. 퇴근하고 처갓집에 가봐야겠습니다. 댓글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와이프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 후에 또 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저는 잘못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댓글을 보고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친정에 있는 와이프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조카가 너무 버릇없는 것과 조카가 와이프를 좋아하는 이유만으로 혼자 돌봐야 하는 의무 아닌 의무를 주어 스트레스를 유발한 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오목조목 미안한 점을 찝어서 말을 하니 좀 당황스러워하면서 화가 누그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겨우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와이프는 저에게 당분간 시댁에 안 가겠다고 하네요. 나중에 가더라도 조카는 보지 않을 것이며 본인은 제외하고 저보고 혼자서 조카를 돌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얼마나 힘든지 알 거라고 하면서요. 댓글을 통해 제 잘못을 잘 알고 있어서 다 알았다고 한 상태입니다.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베스트 댓글입니다. 개념이 없으시네요. 아니 와이프가 애 봐주러 거기 가나요? 애도 아는데 당신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조카가 지 부모는 혼내고 하니 싫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오냐오냐 하지만 제대로 못 놀아주니 와이프분한테 가서 매달리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가족들 단체로 애가 와이프를 좋아하네라며 은근슬쩍 와이프에게 덮어씌우고 그러고 애 교육 안 되는 거 온 가족이 다 해서 방치하는데 그런 애를 데리고 나가면 네 동생 맘충이라고 욕먹이는 거예요. 맘충 아나요? 이뻐하는 조부모 앞에서 사고치고 야단치는 부모 앞에서 사고 안 치고 찍소리 못하는 와이프 앞에서 나대고 조금 잔소리 들으면 울면서 그 상황에 야단치는 조카가 조금 달래지면 다시 와이프한테 가서 다시 찝쩍거리고 루트가 제3자인 제가 봐도 딱 느껴지는데 그걸 못 느낀다 했으니 글쓴이는 남편 자격도 없습니다. 조부모는 그래도 손주의 재롱이라도 볼 수 있지만 외숙모한테는 그러면 안 되죠. 나중에 애가 나가서 크면은 애는 애대로 욕먹고 숙모랑 조카 부모가 늘 민폐인 거죠. 부모 보고 저 따위로 키웠냐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